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학교 과목 중에 영어를 포기한 영포자, 국어를 포기한 국포자라는 말은 없는데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만큼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학부모님들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수학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인생 살면서 미적분, 함수, 확률 이런 거 잘 몰라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그 어렵다는 수학을 굳이 배워야 할까요? 25년째 수학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류승재 선생 만나보겠습니다. 류승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대학 전공도 수학과 예, 나오셨어요. 수학을 전공했어요. 그야말로 수학 외길 인생을 걸어오셨네. 그렇죠. 이제 대학 입학하고 3월 달에부터 과외를 시작했어요. 3월 달부터 생활비도 벌려고. 대학 1학년 때부터? 1학년 3월 달 입학하자마자 고3 학생 수능 1세대 애들 과외를 했고요. 동아리를 이제 야학하는 동아리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이제 공부방 그런 데서 철거민들 그런 데서 이제 야학도 하고. 와, 그때부터 하면 몇 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군대 빼고는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30년 되네. 3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잘 하셨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잘했어요, 저는. 또 이렇게 세게 나오시네. 나는 겸손하게 이렇게 받으실 줄 알았더니 그걸 또 거슬러 올라가시네, 초등학교로. 예,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거는 수학이 조금만 알면 다른 건 너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국어든 사회든 암기할 것도 많고 개념도 많고 정보도 많고 그래서 공부하려면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수학은 몇 가지 뭐 정의, 원리 그것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제가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느꼈던 수학은 공부할 게 왜 이렇게 적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와,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또 상당히 재수없게 얘기하시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 안 하고 수업만 들어도 수학을 잘할 수 있게 수학 다른 과목은 타고난 거예요, 그냥? 아니 타고난 게 아니라 다른 과목은 정보를 많이 알고 계속 복습을 해야 되는데 수학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 중에 원리 몇 개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머리가 좋은 거지. 좋은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수학을 잘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예. 저는 저겁니다. 수포자. 물론 다른 과목은 아주 잘하죠. 예. 저는 저 수학의 정석인가 그거 있잖아요. 있습니다. 저 뒤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앞에만 이렇게 인수분해 뭐 이런 데만 많이 하고 저 뒤에 확률 통계 이런 데는 그냥 깨끗하죠. 예, 대부분 그렇죠. 저는 지금 나이가 60인데 지금도 꿈을 꾸면 수학 못 푸는 꿈을 꿔요. 그 정도로 저는 그 수학을 이제 못했는데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저쪽에 많이 가까우실 그렇죠.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수포자가 그죠? 뭐 60-70%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 돼요? 예, 그 정도 된다라고 그때 하더라고요. 수포자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이제 어차피 내가 공부를 해서 이 정도 점수를 받아봤자 대학을 못 간다, 수학으로는. 그러니까 수학을 이제 그때부터 안 하는 아이들. 아예 정말 안 해버려요? 대학 입시에서 이게 의미 없는 점수다. 그래서 보통 잠을 그냥 많이 찍자. 자요. 뭐 찍거나 아니면 수학을 안 보는 대학을 가거나 뭐 그런 데를 그런 찾아보자. 대학도 있어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통 뭐 1등급부터 지금 9등급까지 있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럼 수포자는 몇 등급이 칩니까? 4등급이 좀 마지노선 같아요. 그러면 반반인데? 근데 이제 등급이 4등급까지가 많잖아요. 100분위로 치면 한 40%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한 40%까지는 어쨌든 꾸준히 하고 놓지를 않고 그 뒤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을 좀 놓는 아이들. 그게 60%네. 예, 그게 100분위로 한 60% 정도 되는데. 심각한데 그러면? 와. 근데 꼭 그렇게 수학 잘해야 됩니까? 저 사회생활 하는데 미적분 아무 쓸모 없던데. 그렇죠. 예. 확률 통계 별 필요 없던데. 맞아요. 일단은 그 학습을 해나갈 때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에서 이제 반영 비율이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제자들을 이제 아르바이트나 그런 거 많이 시키거든요. 제가 여러 책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시키면 잘해요. 항상 100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시키면 200, 300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가중치를 둬서 뭔가 해내고 그런 것들이 일처리가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선배 중에 한 명도 대학원은 컴퓨터학과를 가서 프로그램 쪽으로 이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같은 일을 이렇게 해보면 컴퓨터학과만 졸업한 사람보다 자기가 수학을 전공하고 컴퓨터를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취업한 사람이 훨씬 간결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짠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에서 이제 수학적 사고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수학적 사고를 가진 학습이 되는 연습이 되는 아이들이 이제 실생활 대학에 가서 공부할 때도 공부를 잘하고 이제 실생활에서도 잘한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수학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문제는 활용은 않지만 그렇죠. 내가 이렇게 내재되면 그게 수학 능력이 네. 근데 수학이 이제 보통 싫어하거나 어렵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왜 어려운 거예요, 수학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아이들을 20년 넘게 가르쳐 봤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계속 수포자들이 생기고 수학을 못 따라온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왜 이렇게 되지라고 계속 고민하다 보면 고등학교에서의 수학 내용 자체가 어쨌든 이제 수학이 좀 약한 학생들이 받아들이거나 그거를 따라가는 게 좀 너무 양이 많다. 어렵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거 많이 느낀 게 특성화고 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일반고를 갔으면 한 수학이 4등급 정도 나올 학생인데 본인이 꿈이 이제 방송국 쪽에 일하고 싶어서 특성화고를 갔어요. 근데 특성화고는 수학이 딱 일반고에 비해서 2배 느리게 나가요, 진도를. 그러니까 일반고 한 학기 할 분량을 1년 정도로 나가거든요. 근데 얘가 그렇게 4등급 정도 학생이니까 많이 열심히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공부를. 근데 1년 정도 나가니까 따라 붙는 거예요, 수학을. 그리고 수학 문제도 그리 어렵지 않고 한 중학교 수준으로 또 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리고 진도도 굉장히 느리게 나가다 보니까 얘가 수학 포기를 안 하고 따라 붙어요, 그 과정에.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육 과정이 제가 보면 어쨌든 상위 한 30%, 40%는 힘겹게 따라갈 수 있는 양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그 뒤에는 한 60%나 70% 학생들이 하기에는 좀 너무 따라가기 많이 힘들죠. 양도 많고 수준도 높구나. 그렇죠. 이제 고등 과정 확연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사고 능력이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난이도 낮게 해서 조금 양을 좀 적게 해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굳이 그걸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학생별로 교육 과정을 좀 나누든지 그런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도는 좀 있었던 것 같다. 상하 이런 거 있던데. 그런 것도 있었고 옛날에 학습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선택 과목 같은 거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있어도 이제 수능이 난도가 높아지면 애들은 양이 좀 적어도 학습량은 늘어나는 거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입시 위주에 맞춰서 수학 교육들이 다 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연산도 많이 풀어야 되고 복습도 많이 해야 되고 양도 많이 해야 되니까 너무 질리고 지치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애들도 수학을 싫어해요. 그래도 어쨌든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수험생을 두고 있는 가정도 되게 많고 또 한 집 걸르면 다 관련되고. 그렇죠. 네. 근데 우선 우리 유승재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수학 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잘했습니다. 공부법이 어떻게 공부를 하셨길래?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 다 혼자 공부했잖아요. 그때는 학원 그런데 거의 안 다니고. 그렇죠. 그때 과외금지 이런 것도 있고. 과외금지도 있고 학원도 금지가 돼서 이제 대형 학원, 단과 학원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메타인지 능력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틀렸는데 나중에 풀어보면 또 틀려요. 그래서 왜 또 틀리네? 야, 이거는 한 번 틀린 문제는 내가 해설을 보고 이해해도 나중에 보면 또 틀리는구나. 그래서 그럼 이거를 한 잊어먹을 때쯤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6번 정도 오답을 하면 다시 틀린 거 다시 풀어보면 반복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시험에 나오면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학이라는 과목이 언어가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언어가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각인되는 느낌이 좀 적구나.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과도하게 복습이나 오답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공부했던 방식이 좀 오답, 틀린 문제들 같은 경우도 좀 여러 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잊어먹을 때쯤 복습하고 잊어먹을 때쯤 복습하고 많이 했고, 개념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다시 개념 공부를 또 했어요. 원래 수학의 정석은 앞에 개념이 있고 뒤에 이제 문제. 그렇죠. 근데 문제 풀다가 딱 막히면 멈추고 해설을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이제 수학의 정석으로 치면 앞에 개념부터 다시 꼼꼼하게 읽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의 해설이죠. 예. 뒤에 붙어 있는 거. 예, 그거를 읽지 않고 앞에 개념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아, 내가 놓친 게 뭐가 있지? 내가 이 개념을 뭔가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푸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계속 누적해서 복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정확하게 알게 되고,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제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이나 이제 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문제집을 많이 푸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이런 아이들은 고작업만 해주면 성적이 많이 올라요. 정확하게 알기. 그러니까 문제집 개념을 양을, 정확하게 아는 거 예, 하고. 문제집 양을 줄여주고 복습을 많이 여러 하게끔. 번 보는 걸로. 개념 같은 경우도 복습을 많이 하게끔만 이렇게 바꿔주면 성적이 많이 올라요. 저는 막 문제집을 여러 개를 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아이들 소위 수학머리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저는 상위 한 2% 정도로 보는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틀리잖아요. 틀린 문제도 이렇게 뭐 누가 가르쳐 주면 그걸 하면서 머릿속에 바로 저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오답이 거의 필요 없는 정도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 아이들은 이제 계속 새로운 문제들을 제공해주고 새로운 문제집을 풀고 여러 문제집을 푸는 게 도움이 되는데 이제 그 밑에 그룹 아이들은 저는 이제 그 2%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위 2% 아니까 98% 아이들은 제 경험상 복습과 오답을 많이 해서 정확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권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한 권을 계속 여러 번 봐라. 예. 그래서 개념 같은 경우도 이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한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 수학을 얘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개념 설명 수업을 하고 야 선생님 개념 설명해 줬으니까 다 이해되니? 다 이해돼요. 그럼 너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래? 그러면 개념 한번 정리해봐. 너가 노트나 어디다 읽으면서 혹시 다시 놓친 게 있나 정리해봐. 정리했니? 정리 다 했어요. 그럼 일로 와. 그래서 제가 이제 오게 하는데 물어보거든요. 설명해봐. 야, 너 이거는 여기서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하면 보통 이제 한 단원 개념을 그런 식으로 물어봐서 익히게 하는데 2시간, 3시간 걸려요. 애는 이해했다라고 했는데 막상 제가 물어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개념을 실제로는 들었다가 말을 못하는구나.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보통 잊어먹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는데 알았다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런 걸 메타인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아이들이 해왔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몇 번 작업을 계속 해주고 너가 모른다라는 걸 인지를 시켜준 다음에 그러니까 너가 여러 번 복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하얀 백지에다가 개념 테스트를 보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을 시킨다라든지 아니면 너 혼자 말로 이렇게 설명하듯이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시켜요. 그러면 그것만 해주면 아이들이 개념이 일단 되고 개념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늘어나요. 수학 실력이.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네요. 개념을 좀 정확히 알고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 하고 그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보고 해서 그렇죠. 예. 일종의 그것도 이제 암기 과목이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제 장기 기억에 집어넣는 작업인데 아이들이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이제 수학이 망각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작업을 더 과도하게 많이 해줘야 되는데 잘못된 어떤 풍조가 있어요. 수학에 대한 풍조가. 뭐죠? 수학은 이해 과목이라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근데 수학이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수학은 그냥 이해 과목이니까 암기하는 걸 너무 등한시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해는 기본이고 그다음 암기해야 되거든요. 암기 못하면 단 한 문제도 못 풀어요. 공식 암기하지 공식. 그러니까 일단 정의는 암기해야 되고요. 정의 암기하고 그다음 정리라는 게 공식. 정리. 뭐 지금 얘기하면 정리인데 뭐 공식이라고 전문 용어로는 돼요. 정리라고 하는구나. 근데 이제 공식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공식이 있으면 그 밑에 증명이 있잖아요. 이게 왜 성립하는지. 공식하고 증명을 이해한 다음에 그 과정 자체를 또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단계가 되는데 제가 볼 땐 70, 80% 학생들이 그 단계가 그걸 안 하는구나. 그게 안 돼서 수학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어려운 문제를 이제 문제 해결력이라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자기가 추론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서 자기가 풀어가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뭐 지금 얘기하면 1등급 그런 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수학의 이해 과목이라는 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정도 수준까지는 적당히 머리가 한 중간급만 있어도 워낙 개념이 적으니까 선생님들 설명하면 이해되고 문제 풀다 보면 암기가 돼요. 그 개념들이. 근데 중학교부터는 양이 많아지고 개념이 많아지니까 아이들이 보통 이제 수학을 아예 못하는 애들은 이해조차도 못하는데 적당히 하는 애들도 이해했다가 잊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잊어먹다 보니까 수학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하는 문제들 보면 대부분 개념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면서 저는 문제 보고 너 이거 생각하거나 질문하기 전에 찾아봐라. 개념에 다 있다. 너 배웠던 건데 네가 까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너가 못 푸는 문제 거의 7, 80%는 까먹어서 그런 거니까 앞부분 복습을 하고 다시 풀어봐라. 그렇게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학을 잘하려면 뭐 5가지 습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물론 방금 지금 얘기한 것도 포함이 되실 텐데 5가지 습관이 뭔가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자기주도성이라든지 뭐 역질문 뭐 혹은 자기가 뭐 개념을 자기만의 언어로 정리하는 거라든지 뭐 학습을 설계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성실성이라든지 그게 이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좀 자세히 좀. 그 자기주도성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계속 TV 보듯이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수종합반에서 수업을 하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예제만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고 복습만 시켜요. 우리가 다 풀어줬으니 이제 복습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학이 약하고 못하는 학생일수록 다 풀어주길 바라고 잘하는 아이들은 일단 자기가 해보고 안 되면 질문하는 걸 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이제 수학을 잘하는 가장 핵심은 자기주도성이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 자, 그게 이제 자기주도성이 그렇죠, 있고 없고의 차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기 언어로 정리하는 습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죠. 개념을 이제 정리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거. 그리고 역질문도 이제 그런 건가요? 역질문도 이제 수학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질문을 하면 제가 이게 풀어주잖아요. 풀어주면 그 풀이의 흐름을 그대로 보다가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요? 이런 식으로 그 풀이 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 흐름을 이해하면서. 선생님 당황하시겠네. 당황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제 되게 기뻐요. 그런 아이들은. 왜냐면 그런 아이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할 때마다 이렇게 지치거든요. 너무 수동화되고 아이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니 그런 아이들 있으면 그래. 너 내가 생각도 못 해본 거 질문했네? 괜찮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야, 오늘 수업 끝나고 같이 해보자. 그래서 예전에는 뭐 새벽까지도 같이 해보고 해결해보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자기 계획을 짜는 습관이라든가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건 좀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성실성 같은 경우는 수학이 고등학교부터는 양이 굉장히 많아져서요. 제가 이제 아이들 지켜보면 물론 머리가 좋고 그런 아이도 수학을 잘하지만 좀 버텨내야 돼요. 그러니까 양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개념도 양이 많아지고 풀어야 될 문제도 많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불도저 같이 자기가 좀 꾸역꾸역 힘들어도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보면 이과 가서도 수학을 잘하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예, 엉덩이도 무겁고 좀 버텨내고 끈기 있고 그런 아이들이 거의 보면 이과에서 수학 잘하더라고요. 어렵네. 예, 어렵죠. 거기다 그러니까. 뭐 계획까지 자기가 스스로 짜야 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그게 이제 아주 잘하기 위해서 1등급 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정도 아니고 수학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싶다면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저는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기주도성.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어야 되고 오래 앉아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습관을 들이려면 어렸을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저는 이제 만약에 수학 공부를 시킬 거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부모님들이 그때부터 이제 교육 과정이 약간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개념다운 개념이 좀 나오니까 그때부터 시킬 때 이렇게 앉아 있는 습관부터 좀 잡아주라고 일정한 시간에 공부하는 습관. 그러니까 그 습관을 잡아주면 아이들이 이제 이빨 닦는 게 처음엔 힘들지만 습관이 되면 그냥 하잖아요. 안 하면 찝찝하고. 그래서 수학도 그렇게 일정하게 잡아주면 일정하게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시켜라. 그리고 뭐 독서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 건 또 독서는 수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재수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성적이 오른 아이들이 있고 수포자에서 안 오르는 아이들이 있는데 오르는 아이들은 제가 다 지켜봐서 상담을 해보니까 언어 능력이 좀 높아요. 국어를 잘해요.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했어요.
수학을 잘하려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그렇죠. 국어, 왜냐하면 언어 능력이 있어야 되네. 기본적으로 수학도 언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안 되면 해설지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워낙 책을 안 읽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해설지 독해 능력 자체가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해설지를 이해를 못하는. 예, 해설지를 이해를 못하면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언어 능력이 높으면 어쨌든 절대로 웬만하면 수포자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개념을 따라 붙으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그 선행학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거 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고 그런 어떤 강박 압박이 있잖아요. 선행학습을 하지 많죠. 않으면 예, 숨이 막힐 정도로 압박이 있어요. 예. 그건 그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그 예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20년 전에도 강사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도 이제 그때는 주로 우수한 학생들, 그러니까 과고나 영재고 그때는 뭐 영재고도 없고 과학고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진학하는 아이들이 주로 했거든요. 워낙 뛰어나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속도가 빨라지고 어려운 것까지 하는데도 진도가 빨라지니까 하다가 이게 확산된 게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내신하고 종합전형이라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대학을 보낸 수시로 대학을 보내는 전형 중에 내신만 보지 않고 어떤 활동도 보는 전형이 있는데 그걸로 대학에서 많이 뽑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수상 경력, 대회 뭐 나가는 거, 봉사 활동 뭐 이런 것까지 다 보면서 물론 성적도 보고 그걸 뽑다 보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면 예전에는 공부할 시간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가면 문제집을 풀고 그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가면 그래 미리 해놓는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오면 선생님 뭐 오늘 못 와요. 오늘 뭐 무슨 대회 준비해야 돼요. 오늘 수행 평가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게 너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집 풀 시간이 없고 그 문제집을 어느 정도는 복습을 해야 내신 점수가 나오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중학교 때 미리 끝내고 가야 된다. 안 그러면 고등학교 때 공부할 시간 없다. 이런 게 좀 퍼지면서 선행이 갑자기 확 올라가게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선행을 하려면 이제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 학원 보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저는 좀 자기 주도적인 공부하는 방법들은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고 학원을 보내라고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는 좀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들을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역할이 뭐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자녀들 3명 다 공부를 시작을 할 때 개념을 제가 설명해 주지 않고 스스로 개념을 읽고 문제를 풀게 시켰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가 막히면 앞에 어디 개념을 다시 살펴보고 풀게끔 제가 여기를 읽어보고 다시 풀어볼래? 이렇게 유도를 해줬죠. 그게 끝나고 나서는 좀 어려운 문제집 같은 경우는 1시간에 2문제, 뭐 3문제를 풀더라도 충분히 오랫동안 고민해서 너 힘으로 풀듯이 이렇게 유도를 해줬고요. 많이 풀라고 하지 말고. 많은 양은 아니고. 우리 뭐 진도를 막 나가야 되니까. 그렇지 너 여기까지 오늘 다 풀어야 된다, 뭐 이렇게. 예,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아이들을 고등학교까지 지도를 해보니까 어떤 심화 능력이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도 풀 능력이 있으면 진도를 굉장히 쉽게 빼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능력이 가득 차면 진도 느린 거는 금방 따라잡는데 근데 그런 능력이 가득 차지 않은 상태에서 진도만 빨라봤자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또 못 풀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와요. 부모도 못 풀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혼내요. 실제 학원에서도 저 지도해보면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다 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독학이나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훨씬 더 눈빛도 초롱초롱하고 뭔가 자기주도성이 있고 뭔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학원하고 시너지가 많이 효과가 있어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백날 학원에 가도 별 효과를 못 들러리가 보겠네요. 많이 되죠. 전기세만 내고 다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마지막으로 아니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답답하거든요. 이게 좀 답이 없는 것 같고 막 시간도 많이 성실성도 필요하고 너무 많이 해야 되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주도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그 개념만 알아서도 안 되고 또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또 역으로 또 기본적으로 개념은 또 다 알아야 되고 저 같은 사람 이렇게 이제 사람에게 충고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좀 약간 평범하다 그러면 일단 개념 정도는 학습할 정도는 되잖아요. 뭐 해설지 독해 능력도 있고 그리고 여러 번 오답하고 복습하는 건 어렵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또 풀다가 막히면 지문하거나 해설 보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 능력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고등학교를 잘 선택해라. 고등학교에 따라서 시험 문제를 뭐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 그런 데서 거의 비슷하게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이제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게 난도가 높게 나오는 학교도 있고 어디는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문제를 찍어줘서 내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 같은 경우로 얘가 가게 되면 아까 같은 그 성실성 그 정도 능력으로는 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숫자 바뀐 거 자기가 복습 많이 하면 풀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신이 그래도 2등급 정도 선까지는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르면 수시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수시. 꼭 수능을 봐서 정시로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학교를 고를 수 있어요? 고등학교요? 고등학교는 다 자기 지역 내에서 선택을 하죠.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출제되는 학교들을 어머님들이 다 아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우리 아이는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좀 잘하는 애들이 많은 고등학교 갔다가 막상 가니까 수학이 5등급, 6등급 돼서 수시를 이용해서 대학도 못 가고 그렇다고 정시는 수능을 봐서 가는 거니까 재수생들하고 경쟁해서 또 안 되니까 또 얘도 그냥 재수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세우셔서 단기간에 이런 것들이 올리기는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가는 방법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이들 가리키는 것만 아니고 또 책도 쓰셨던데 그게 작년에 베스트셀러가 됐죠. 책 제목이 뭐죠? 예,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라는 책으로 올해 책 수상도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25년 경력을 거기다 갈아 넣은 거죠? 그렇죠. 거의 제 인생 거기 다 집어넣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알겠습니다. 오늘 들은 얘기 뭐 좀 더 필요하신 분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를 쓴 수학 강사 유승재 선생이었습니다.